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거든요. 기분 전환 좀 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 정도는 다 힘들지. 넌 의지가 부족해. 실생활로 옮겨보면 친구가 그냥 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나를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나? 나를 비웃는 건가?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브루스의 북살롱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아마 우울일 겁니다.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기운이 꺼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세상이 전보다 조금 더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울을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든가 의지가 부족한 상태라든가 기분 전환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 우울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입니다. 원제는 The Upward Spiral, 직역하면 상승나선이죠. 저자는 앨릭스 코브, UCLA 정신의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경과학자이고 우울증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제목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시작이네. 우울하면 산책하고 햇빛 보고 운동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우울을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지 않고 뇌회로의 작동 패턴으로 설명한다는 데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 관련 책은 이미 사실 꽤 많습니다. 윌리엄 스타이런의 Darkness Visible처럼 우울을 겪는 사람의 내면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책도 있죠. 그런데 우울할 땐 뇌과학은 그런 체험 중심의 책에서 한 걸음 더 가서 우울증의 문제를 뇌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울증과 뇌과학을 잘 접목시켰고 그것도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냈죠. 저는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너무 쉽게 써서 얄팍하지도 않고 뇌과학인데도 너무 어렵게 써서 독자를 내쫓지도 않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서 균형을 굉장히 잘 잡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우울감 때문에 꽤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나는 우울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기운이 확 꺼지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사소한 말투 같은 거 하나에도 짜증과 화가 나고 세상이 약간 나를 골려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 그런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냥 교양서처럼 읽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절실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파트도 좋았지만 호흡이나 명상 그리고 내 상태를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그런 습관에서 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년이라서 그럴지도 모르죠. 자, 그럼 책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흔히 우울증을 그냥 슬픈 상태 같은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울증은 단지 슬픈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마비된 상태, 감정이 텅 빈 상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참 좋아하던 일도 재미가 없고 음식도 친구도 취미도 다 빛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기력은 떨어지고 잠도 망가지고 집중은 안 되고 자잘한 통증 같은 것도 더 아프게 느껴지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절망감 같은 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되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강나선. 한번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아래로 끌고 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울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는 점입니다. 우울증이 안정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건? 우울증이 안정적인 상태라는 건 다시 말하면 뇌가 계속 그 우울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니까 더 고립되고, 고립되니까 더 생각은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행동은 줄어들고, 행동이 줄어들으니까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상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우울한 쪽으로 밀어가는 패턴에 가깝습니다. 패턴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한번 굳어지면 계속 유지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좋은 패턴이든 나쁜 패턴이든 익숙해지면 뇌는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원제도 The Upward Spiral, 상승 나선인 겁니다. 하강 나선이 있다면
상승 나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울을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패턴이 우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설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덜 비난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서 이런가? 이런 식의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조금 덜어줍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도 말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패턴이 저절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해서 MRI나 CT 같은 걸 찍으면 뇌 어딘가에 여기 우울증이 있음 이렇게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대개 뇌 자체가 물리적으로 망가졌다기보다 뇌 회로가 어떻게 조율되고 작동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즉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뇌를 가진 게 아니라 같은 회로를 가지고 있어도 그 회로가 돌아가는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기본 구조를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뇌에는 생각하는 뇌와 느끼는 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뇌인 전전두피질은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정리하는 쪽이고요. 느끼는 뇌인 변연계는 감정, 스트레스, 불안, 부정적인 기억 등과 더 가깝습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이 둘의 의사소통이 꼬이기가 쉽습니다. 생각의 뇌는 걱정, 죄책감, 수치심, 우유부단함으로 헛돌고 감정의 뇌는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 끌어올립니다. 머리는 안 좋은 해석을 하고 감정은 그 해석을 더 강화하고 그 강화된 감정은 다시 생각을 더 비관적으로 만들죠. 즉 우울은 단순히 기분이 처진 게 아니라 생각의 뇌와 감정의 뇌가 서로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밀어주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강나선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고상한 존재 같다가도 가끔은 정말 정교하게 서로를 괴롭히는 회로덩어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유전자, 임신 중에 어머니가 받은 스트레스, 생애 초기에 받은 경험, 현재의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지지의 정도, 그리고 운.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히면서 뇌 회로의 방향을 조금씩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이 반복되면 하강나선이 더 쉽게 굳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운이란 걸 넣은 것이 참 좋았습니다. 뇌 같은 복잡계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늘 유독 이렇게 가라앉는지, 왜 별 이유도 없는데 짜증이 나는지 그 이유를 다 캐내겠다고 스스로를 신문하는 건 오히려 더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설명되지 않는 내지는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겠다고 자기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지는 말라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책은 불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과 이른바 건강한 사람의 뇌가 아예 완전히 다른 건 아닙니다. 걱정을 담당하는 회로도 똑같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걱정의 상태에 붙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불안은 공포와도 다릅니다. 공포는 지금 여기 있는 실제 위험에 대한 반응이고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기계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고 앞으로 올 가능성을 계산하고 선제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는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원인을 제공할 만한 모든 요소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게 지나치게 과해질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또 불안을 A, B, C로 설명합니다. A. Alarm, 경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B. Belief, 믿음. 그 경보를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나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나 싫어하나? 이런 식으로요. C. Coping, 대처.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갈립니다. 결국 문제는 경보가 울리는 것 자체보다 그 경보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이제 호흡을 가다듬느냐,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느냐, 잠깐 쉬느냐, 아니면 그 경보에 휩쓸려 더 흥분하느냐, 잘못된 대처가 습관이 되면 그것도 하강나선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꽤 자주 겪는 건데요. 어떤 날은 정말 만사가 짜증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짜증, 저건 저래서 짜증, 저 사람 말투는 왜 저런지,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이 좀 적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과 좀 달라진 건 이제는 가끔 그걸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좀 이상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말하면 메타인지죠. 내가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내 상태가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상할 때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뇌회로가 조금 삐딱하게 돌아가고 있나? 지금 나는 중립적인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나?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상태 아닌가? 한 발 떨어져서 자신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상태일 때는 잠깐 사람을 피하거나 잠깐 숨어 있거나 일상에 큰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편입니다. 몇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때가 많거든요. 이 책에는 아주 인상적인 예시도 나옵니다. 급하게 회의 가는 길에 고속도로 출구를 놓칠 뻔하고 트럭 때문에 짜증나고 보행자가 거슬리고 마지막에 빨간불까지 걸리자 세상이 나를 골려먹나 싶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욕이 절로 나올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상하죠. 왜 우리는 도로가 대체로 잘 뚫려 있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하필 출구를 막은 트럭만 기억할까요? 왜 실제로 길을 막지도 않은 보행자에게 짜증을 낼까요? 왜 우리가 잘 지나간 파란불 3번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빨간불 하나만 기억을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뇌에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주의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회로는 감정회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우리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 실제로는 세상 자체보다 내 주위 회로가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확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하강나선을 강화하는 방식 중 하나죠. 특히 우울한 상태에서는 이 왜곡이 더 심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증상이 심한 사람이나 우울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은 사진으로 보여준 중립적인 표정도 감정이 실린 표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더 큽니다. 실생활로 옮겨보면 친구가 그냥 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나를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나? 나를 비웃는 건가?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강나선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긍정성 비율, positivity ratio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략 부정 하나를 상쇄하려면 긍정이 3개가 필요하다는 식입니다. 1대 3이요. 한마디로 원래 우리 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울한 상태에서는 그 부정 편향이 더 심해집니다. 즉 안 좋은 것만 더 눈에 띄고 애매한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이 다시 기분을 더 끌어내리는 식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강나선을 다시 상승나선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책은 여러 방법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운동, 결정, 수면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저자는 재밌게도 운동을 운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논다, 활동적으로 지낸다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울한 사람에게 운동하세요라는 건 너무 쉽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침대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사람한테 그 말은 거의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책도 작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산책, 잠깐 몸을 움직이는 것, 정지 상태를 조금 깨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운동은 또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기분도 좋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존감에도 영향을 주고 밖으로 나가게 만들 가능성도 높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BDNF 같은 신경 성장 인자를 늘리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같은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운동은 단순한 마음가짐 타령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뇌에 변화를 주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보다 호흡과 명상이 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고 몸의 긴장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저는 특히 내쉬는 숨이 꽤 도움이 됐습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불안할 때는 내쉬는 숨을 조금 길게 빼는 것만으로도 몸이 조금 진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것. 저에게는 그게 상승 나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흥미로운데요.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우유부단함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계속 미루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시뮬레이션만 하고 행동은 줄어들죠. 그런데 결정을 내리면 전전두피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는 내가 완전히 무력한 건 아니구나라는 통제감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피를 위한 결정보다 원하는 것을 향한 결정입니다.
망치고 싶지 않아 보다 잘해내고 싶어. 실패하면 안 돼 보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가까워질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게 다시 행동을 도와줍니다. 결국 회복되는 회로를 더 자주 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건 너무 흔한 얘기라 조금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은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이라는 점입니다. 오래 잤다고 더 좋은 잠이 아니고 짧게 자더라도 깊고 안정적으로 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잠은 사고를 조금 더 맑게 해주고 걱정을 풀어주고 뇌 회로의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주고 학습과 기억에도 도움을 줍니다. 기분에도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통증에도 영향을 줘요. 거의 뇌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잠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해 준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청소부 역할이란 말이 그냥 비유만은 아닌 셈입니다. 문제는 우울할수록 잠이 망가지기가 쉽고 또 잠이 망가지면 우울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면은 사소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회복 수단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우울한 삶을 한 번에 뒤집을 마법은 없지만 당신의 뇌는 작은 행동에도 반응하고 그 반응은 다시 다음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하강 나선을 조금씩 상승 나선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과장해서 희망을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몰아붙이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우울을 겪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거든요. 기분 전환 좀 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 정도는 다 힘들지. 넌 의지가 부족해.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런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우울은 단순히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회로가 얽혀 만들어진 꽤 안정적인 상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울은 단지 슬픔이 아닙니다. 우울은 나약함도 아닙니다. 우울은 뇌가 특정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뇌는 한번 기울어진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요즘 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상태가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건지 먼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회로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이고 있지? 나는 지금 중립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호흡, 작은 결정, 작은 휴식 같은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요. 그게 메타인지이고 때로는 거기서부터 하강 나선을 끊고 상승 나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할 땐 뇌과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나 불안, 무기력 같은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한 권의 책 소개이자 이 책을 읽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한 독자의 진심 어린 추천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브루스의 북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